지난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서는 입시 경쟁 해소 및 공교육 발전 전략으로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입시에서 내신과 수능시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능도 내신과 동일한 5등급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이자 표준점수와 백분위까지 산출되는 수능시험을 1등급 80점 20%, 2등급 70점 20%, 3등급 60점 20%, 4등급 50점 20%, 5등급 40점 미만 20%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절대평가에서 1등급인 80점 이상자를 20%로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80점 이상인 1등급이 20% 정도만 나오도록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4% 이내에 들면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에서는 3%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된 것입니다. 그러자 일부에서 영어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지와 달리 영어 절대평가가 입시 경쟁을 완화하지도 못하면서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쉽게 출제한다면 1등급인 80점 이상자가 50%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는 성적 부풀리기로 1등급 학생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난이도 조절 실패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절대평가를 실시하면서 상대평가처럼 등급 인원 비율을 20%로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된 일이기도 합니다. 1등급 인원을 20%로 제한하려면 상대평가로 실시하면 되는데 굳이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교의 주장대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모두 변별력이 거의 없는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되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교위는 내신과 수능 5등급 절대평가가 실시되면 내신이나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학과도 있을 것이므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내신과 수능 점수를 통합하는 전형이 등장하거나 지배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교위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가군과 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나군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합된 정시에서 가군 1 교과전형, 가군 2 수능전형, 가군 3 교과 플러스 수능전형, 나군 1 학생부 플러스 수능종합평가, 나군 2 학생부 플러스 수능종합평가 플러스 면접 등으로 다양하게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수능 5등급 절대평가에서는 1등급 인원이 최저 20% 정도이므로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수능 전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정시 수시의 경우 지원 학생들의 수능 등급 평균이 1.0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아야 서울대에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1등급은 4% 이내인데 5등급 절대평가에서 1등급 인원은 최저 20% 정도입니다. 결국 서울대 정시 수능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 평균은 모두 1.0이 될 것이고 이 가운데 절대 다수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구나 현행 정시 수능 전형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9단계로 나누어진 등급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세분화된 백분위와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수험생의 원점수를 전체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계산한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대체로 140점 내외인데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수록 해당 과목의 최고점이 높아집니다. 백분위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수험생이 얻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00분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우수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령 100분위가 90인 학생이라면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하위 그룹이 전체 학생의 90%이므로 상위 10%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국교위의 제안대로 수능이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되면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전형 요소를 추가하지 않으면 수많은 1등급 동점자들 가운데 표준 점수와 100분위도 없이 합격자를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교위 보고서에서 내신과 수능 점수를 통합하는 전형이 등장하거나 지배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내신과 수능을 통합한다고 해도 현행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 1등급 인원이 최저 20% 정도인데 이 둘을 통합한다고 해서 변별력이 지금처럼 1등급인 4%, 2등급인 11%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신과 수능 모두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되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내신 플러스 수능 플러스 논술을 결합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불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폐지하고 9등급 상대평가제로 선발하는 수능 등급제를 실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내신도 5등급 절대평가였는데 여기에 수능까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없애고 9등급 상대평가로 변별력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자 대학들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논술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약화된 내신과 수능을 대신해 본고사 수준의 통합 논술이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면서 범국민적인 논술 사교육 열풍이 불어닥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입시 역사에서 본고사는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과외 망국론과 학교의 입시 학원화 등을 이유로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 폐지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아예 금지한 정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수능을 9등급 상대평가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사 수준의 논술고사로 인해 오히려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국교위의 제안대로 수능을 변별력이 아예 사라진 5등급 절대평가로 실시하면 과거 예비고사 플러스 본고사가 부활함으로써 과도한 입시 경쟁과 망국적인 사교육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시기상조라고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서 학생 간 무한경쟁, 과잉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한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교육부는 제1안으로 기존 영어와 한국사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제2외국어 한문만 절대평가로 추가하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서 수능체제 변화 최소화로 대입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우위, 수능 변별력 유지로 학생부 미흡, 부재 학생의 제도전 기회 확보, 기존 수능과 유사하여 고교에서의 학생 진로 지도의 용의, 수능 변별력 유지로 대학에서 학생 선발 상대적 용의 등을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제2안으로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개편하는 전과목 절대평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서 수능 부담 경감으로 학생 희망 진로별 학습 집중 기대, 수능 영향력 축소로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추진 평가 활성화 기대, 일부 상대평가 과목으로의 쏠림 학습 해소를 들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수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를 실시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에 의하면 시민참여단은 수능평가 방식에 대해 절대평가 과목 확대 27.0%, 전 과목 절대평가 26.7%, 전 과목 상대평가 19.5%, 상대평가 과목 확대 15.3%, 현행 유지 11.5% 수능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이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였지만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장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당시보다 절대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전과목 절대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만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논란은 결국 기존의 영어, 한국사에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만 추가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당시 교육부도 지적했듯이 변별력 약화에 따라 학생부 미흡 부재 학생의 재도전 기회를 축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논술 면접이 과거 본고사 수준으로 강화되어 사교육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학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히려 본고사 보완을 초래함으로써 이를 더욱 폭발시킬 것임을 우리의 입시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내신과 수능에서 완화된 경쟁이 본고사에서 폭발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능이 절대평가 자격고사로 실시되면 수능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 학생부 전형의 확대로 인해 이런 수업과 평가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는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가 핵심적인 평가 요소이므로 수능이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수능이 절대평가 방식의 자격고사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아예 폐지한다면 몰라도 절대평가로 성적 산출 방식만 바꾼다고 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수능에서 영어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학생들의 선택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도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한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대학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한 한국에서 단지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면 본고사 부활로 인해 오히려 입시 경쟁과 사교육이 폭발하여 결국 상대평가로 회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상대평가니 절대평가니 하는 평가 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